인접하지 않는 먼 대륙의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한다는 거죠. 이건 경제적인 목적이야. 그죠? 영국, 로마. 그 다음에 인접한 나라를, 그죠? 침략해서 식민지를 하거나 속국을 하죠. 이거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소련 때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 때죠. 이거는 이제 주로 정치 군사적 측면이에요. 물론 경제적 측면도 있겠죠. 근데 정치 군사적 측면이 우선이다. 이 차이점이 있다. 인접한 나라냐, 인접하지 않은 나라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복합적인 원인으로 한다는 거고, 다시 또 돌아와서 이영동 읽어봅시다. 통치하는 힘은 군사적 패권으로 시작하나 정치적 패권, 문화적 패권으로 발전한다. 즉 처음에는 힘으로 지배하나 점차 권위 비중이 높아진다. 즉 대국은 힘으로 형성, 유지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무역권의 경제적 이익으로 추종자를 끌어들임으로써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문화의 흡인력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국에서는 한편으로 중심과 주변, 통치와 피통치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국의 입체성을 촉진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중심의 주변의 엘리트를 더 연계한 가치체계, 언어 또는 대국의 시민권이다. 또한 대국은 국정과 같이 확실한 경계를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경계는 대국의 성태에 의해 변화하며 복수의 제국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경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다. 네. 말로 안 들면 때린다 그러죠? 때린다. 제일 좋은 거는 말로 잘 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군사적 패권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말로 듣게끔 정치 문화적 패권이 발전하는 거죠. 처음에는 힘으로 지배하지만 점차 권위. 이 권위가 말로 한다는 거예요. 권위. 동의죠, 동의. 복종을 동의. 그죠? 하도록 한다.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을 그 제도를 흠모하도록 하는 거야. 흠모. 그죠? 그렇게 되고 싶어. 중국이 되고 싶어. 중국 문물을 받아들여. 그죠? 미국이 되고 싶어. 미국 문물을 받아들여. 헐리우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문화적 힘이죠. 이렇게 되죠. 우리 영어 공부 엄청나게 하죠. 영어 공부. 영어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영어 공부. 그죠? 영어 공부 많이 해서 미국과 관계를 맺으려고 미국에 이민 가거나 이러죠.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미국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우리가 대학에 유학 가는 사람들이 유럽도 많았어요. 지금은 다 미국이야. 학교에 다 미국이 다 장악했어. 우리 사회 곳곳에 다 미국. 이제 미국에서 유학 안 갔다 오면 유럽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대학에서 교수 되기 힘들어요. 옛날에 저 법대를 하는데 법대는 우리가 일본을 받으려서 다 독일에서 법학을 공부했거든요. 지금은 다 미국이에요. 미국. 로스쿨이 다 미국이에요. 다 미국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침략할 생각을 안 하죠. 오히려 미국처럼 되고 싶어하고 미국 문물을 숭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한단 말이에요. 가만 놔둬도 친미파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친중파도 물론 많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 군사적으로 시작하지만 문화적 패권. 정신이 세뇌화된다는 거죠. 정신이 복종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용이 얼마 안 들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 그 나라를 침략하면 그 지배 문화를 파급하고 특히 언어, 그죠? 언어. 그래서 원래 인도가 영어를 쓰죠? 인도가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원래가 인도 영어 안 썼겠죠? 영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도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인도라는 나라는 없다. 그럼 인도라는 건 뭐였냐면은 처음에는 영국이 지배한 게 아니야.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지배하는 구역이란 말이야. 그죠?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지배하는 구역이야.
그죠? 여기서 맨날 반란이 일어났어. 그죠? 왜 반란이냐면 여기 다민족이야. 동인도 회사가 지배하는, 지금 인도도 다민족인데 엄청난 다민족이죠. 다민족, 콜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동인도 회사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영국 국가가 직접 지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인도라는 나라를 만들어줬어. 어떻게? 야, 이제 우리 영국이 지배하는 이 곳은 다 영어를 쓴다. 영어를 공용어로 했어요. 강제로. 공용어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배하는 이 곳은 인디아 대륙이죠. 인디아 대륙에서 어떤 인도라는 그런 명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주고 영국 문화를 정착시킨 거죠. 지배계급에게 영국 문화를 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가 영국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가 종교와 인종죠. 종교와 인종이 다른, 그죠? 이 다른, 여러 민족이죠. 여러 민족. 그리고 이 영토를 인도라고 강제로 통합시켰어요. 영국이. 식민지 시절에.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철수하고 나서 어때요? 영국이 철수하기 전에 이들이 힘을 합해서 영국에서 싸웠겠지만 영국이 철수하고 나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겠죠?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분란, 종교적 분란이죠? 영국이 지배할 땐 힌두교, 이슬람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종교적 분란, 힌두교와 이슬람의 분열. 그래서 생긴 나라가 뭐예요? 인도로부터 생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인도에서 독립한, 인도는 힌두교죠? 인도에서 독립한 이슬람 국가가 어디예요? 응? 인도하고 지금 전쟁했잖아요, 얼마 전에. 인도하고 공중전 해가지고, 파키스탄, 그죠? 파키스탄이 원래 인도야. 근데 이슬람교라서 전쟁해가지고 파키스탄으로 독립한 거예요. 그죠? 또 파키스탄에서 독립한 나라가 뭐예요? 어디에 또? 방글라데시. 그죠? 또 나오는 실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식민지를 점령할 때 하나의 문화권을 준다는 거예요. 문화.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강제로 이 통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그랬고. 지금 아프리카 그렇죠? 아프리카에 인종이 얼마나 많어. 그죠?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 봤어요? 이영동지 아프리카 국경선이 어떻게 돼 있어? 어디 형태가 어떤 형태로 돼? 국경선. 아프리카 국경선. 응? 세계지도 직선으로 돼요. 직선. 그죠? 쫙쫙 그려져 있어. 자로 된 듯이. 여러분 거기 뭐 아프리카 지도 지도를 한번 봐봐봐. 세계 지도 보면은 아프리카가 직선으로 돼 있어. 직선. 아프리카 국가가 이미지 국가. 여러분들 보이는지 몰라요. 거기서는 안 보일 거예요. 그죠? 다 아는 얘기. 봐봐. 이영동 저도 직선으로 돼 있지. 네. 어떻게 세계 국경이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을 수 있어? 왜 이렇게 된 거야? 선택이 편하게. 그냥 영국하고 프랑스 애들이 자로 그은 거야. 여기까지는 니네 거, 여기까지 우리 거. 우리 38선 그 뜻이. 여기 사는 사람하고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됐겠어, 안 됐겠어? 안 되죠. 그렇지. 그러면은 자로 쫙 걷으면 요 자록은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 인종이나 언어가 달라? 그렇지 않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로 그냥 그은 거야, 자로. 식민지, 제국주의자들이. 이렇게, 아프리카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가 있는데 이 제국주의자들이 그 국경을 지네 마음대로 걷기 때문에 현재 아프리카에
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죠? 나이지리아, 수단, 소말리아 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통합시켰다는 거예요. 제국주자들은 강제로 통합시키면 뭐냐면 단순히 군사적 패권이 아니라 정치, 문화적, 종교적 패권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통치의 그 편리함을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오늘날 아프리카나 인도, 최근에 파키스탄, 카시미르 고원 이러한 전쟁의 기원은 강대국들이 자기 맘대로 국경선을 져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분쟁이 씨앗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저기 함계남 동지 할 차례 네. 갈게요. 이거 보여요? 알렉산더, 네. 네. 알렉산더 모틸에 따르면 몽고처럼 인정국들을 연속적으로 지배하는 영토가 연속적인 제국이 있다. 혹은 로마 제국처럼 인접하지 않은 먼 민족이나 나라까지 지배하는 영토가 연속하지 않는 제국이 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인접 국가가 아닌 타 대륙까지 진출한다. 제국 중에는 로마나 영국처럼 본국이 왜소한 경우가 있고 과거 후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본국이 거대한 경우도 있다. 본국이 왜소한 경우 로마처럼 피지배 민족들이 본국을 차지하며 제국이 멸망할 수도 있다. 일방적인 지배관 더 읽어요? 네, 지배관계가 없는 다민족 국가는 제국이 아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지만 백인이나 한족이 법적으로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국이 아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스위스 연방, 소련 연방처럼 지배 관계에 있지 않은 연방제와도 다르다. 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연속적으로, 그죠? 연속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경우와 멀리 떨어져가지고 가는 경우 있죠. 그래서 멀리 떨어지는 경우 로마, 영국처럼 경제적 목적으로 멀리 간다는 거죠. 바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은 경제적 목적보다는 정치 군사적 목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멀리 떨어진 식민지를 한 게 아니라 주변의 나라를 복속시켰다. 어쨌든 주변 나라를 침략한 건 똑같아요. 근데 침략의 목적이나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또 제국 중에는 로마와 영국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렇죠? 본국보다 식민지가 더 커. 그리고 본국의 주인보다 식민지의 노예가 더 많어. 결국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게르만족한테 망했죠. 쳐들어왔잖아. 용병한테 망했잖아. 그래서 이런 나라, 그죠?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피지배 계급이. 그래서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제국의 수도에 이방인이 많으면 제국이 망한다. 이런 말. 자, 로마의 인구가 얼마였을까? 로마의 인구가 뭐 기껏해야 몇십만 밖에 안 됐겠죠? 그랬을 거 아니야. 옛날에 몇십만 기껏해야. 로마 씨만은 몇십만 명이란 말이야. 이게 기껏해야. 근데 여기에 진짜 로마인은 5만 명이고 외지인이죠? 외부인 뭐 노예라든가 뭐 이런 외부인이 15만 명이야. 뭐 폭동이 일어나면은 무너지겠죠? 유럽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때? 외국인이 많이 와가지고 치안을 혼란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러는 거.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제국의 수도였대. 이방인이 마음대로 오겠어, 못 오겠어? 못 오게 법으로 막겠죠? 제국의 수도에는. 법으로 다 막았어. 왜? 로마 사람보다 비로마 사람이 더 많아서 저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국의 수도에 이방인이 많이 못 오게끔 하는 법을 다 만든단 말이에요. 이민을 제한하는 거, 이주자를. 본국이 협소한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다민족 국가인데, 지배관계가 없는 게 있어. 지배관계가. 법적 지배관계가 없는 거야. 법적 지배관계가 없는 다민족 국가.
미국에서 지금 백인이 흑인을 법적으로 지배해요? 이영동지? 아니죠? 미국이 백인이 흑인을 그래 다민족 국가지만 제국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나라를 그 안에서 다른 민족을 지배하지 않고 물론 바깥에서는 모르지만 미국 자체가 그죠? 중국도 물론 한족이 실질적으로는 우세하지만 한족이 법적 지배관계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국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또 몽고 때는 어땠어? 몽고 제국 때는. 몽고 제국에는 지배관계가 있었죠. 세계사에서 배웠죠. 몽고에서 1등은 누구였어? 다 잊어버렸나? 몽고인이 1등이었잖아. 그죠? 법적으로. 2등은 어디였었어? 이슬람이었잖아. 이슬람. 그죠? 이슬람. 3등은 한족. 제일 꼴등이 어디야? 4등이 어디야? 고려인. 왜?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우를 했단 말이야. 지금 미국에서 법적으로 1등은 백인, 2등은 이슬람, 중국도 마찬가지. 1등이 한족, 2등은 조선인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법적으로는 평등한데, 제국에서는 민족 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있다. 지배와 피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이 제국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제국. 다른 나라를 가지만 그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다민족 국가에 또 어떤 거 있냐면은, 연방국가가 있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특징을 잘 봐야 되는데, 미국 봅시다. 미국의 백인이 어느 한 주에만, 백인만 사는 주가 있나? 백인만 주로 사는 주. 그죠? 자, 어떻게 되냐면, 백인만 살고, 그죠? 흑인은 법적으로나, 그죠? 정치적으로 살 수 없는 주가 있어? 흑인이 이제 모여있는 주가 있고 모여있지 않는 주가 있지만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백인만 있는 데는 없잖아. 그죠? 백인들은 어느 주에 다 모여 살고 흑인은 어느 주에 모여 살아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근데 어떤 연방제는 어떤 등이냐면 강의 중이네요. 연방제는 모여 있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벨기에 한번 봅시다. 벨기에는 어디 있어? 벨기에는 어디 있어? 벨기에는 프랑스어권,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족들이 모여 있단 말이야.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스위스는 3개, 이탈리아까지 있어. 프랑스어권, 그 다음에 독일어권, 그 다음에 이탈리아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마다 달라. 이 벨기에다 그러면 프랑스어권에 모여 있는 데는 거기 공용어는 프랑스어야. 또 반대로 또 독일어. 만약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프랑스가 모여 있는 주는 프랑스어, 독일. 미국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이런 나라가 이제 민족 연방제야. 민족 연방제. 다민족이 어느 특정 지역에 모여 있으면서 연방제를 한 거예요. 중국은 그런 거 있죠. 중국은 민족자치주가 있죠? 민족자치주. 그죠? 미국에 흑인 자치주가 있어요? 미국에 아시안 자치주 없어. 물론 인디언 자치주는 있죠. 그죠? 형식적으로. 인디언 자치주. 그래서 이런 연방제에서는 민족과 민족 간의 지배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라는 건 바로 그 안에서 지배관계가 성립되는 게 이제 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알아야지만 이제 우리가 갈수록 깊이 토론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이창물 종지 차례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보여요? 이창물 종지 이거요? 네. 네. 제국주의는 다른 민족이나 나라를 지배하는 제국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팽창주의는 자신의 영토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으로서 모든 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패권주의는 과거 중국 제국이나 소련처럼 최강대국이 세계적 차원이나 지역적 차원에서
일극적 지배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1879년에 독일 사회주의자인 카우츠키는 제국주의라는 국가정책 또는 세계정책의 새로운 방식은 산업자본 발달의 결과이며 또 금융 및 자본 수출이 고도로 증대한 결과이다 라고 하였다. 레닌은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를 정책이 아니라 사회 구성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쓰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나 민족을 지배하는 거야. 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팽창주의는 주로 영토, 근접해서 자기 영토를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패권은 영향력이죠. 영향력을 하는 것. 그래서 일단은 그 패권주의나 팽창주의를 보게 되면 뭐 중국, 지금 러시아, 뭐 여기 미국 다 해당되죠. 그죠? 그렇잖아. 패권주의. 중국 옆에 나라에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팽창주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패권주의다, 팽창주의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제국주의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써야 되는 거야? 써야 되네. 그래서 제국주의라는 말은 다 달라. 사람마다 쓰는 말. 제국주의의 뜻. 1. 나쁜 놈. 바쁜 놈은 나쁜 놈. 그죠? 나쁜 놈. 2. 침략자. 3. 인접국을 식민지 혹은 먼 나라죠? 먼 나라까지 식민지. 그 다음에 4. 정치 군사적 목적. 5. 경제적 목적. 다 다른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때? 이거 나쁜 놈이라는 말을 서로 많이 쓰죠. 그죠? 나쁜 놈. 강대국이잖아. 강대국. 나쁜 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저 위에서 말하는 팽창주의. 그죠? 나 혹은 패권주의.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러시아 나쁜 놈이죠. 당연히. 그죠? 막,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거 있지만 완전히 막 박살을 내고 막 민간인 폭격하잖아요. 그죠? 나쁜 놈. 중국도 나쁜 놈이지. 1대1로 해가지고 지금 파키스탄에 뭐 엄청나게 했대요. 1대1로 사업을 많이 하고. 된단 말이야. 뭐 한국도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나쁜 짓 많이 했죠. 그럼 한국도 그랬잖아. 한국은 침략까지 했네, 베트남을. 그죠? 베트남을 침략까지 했다. 근데 우리가 먼 나라나 인접국을 식민지로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 경제적 목적. 요즘에 우리 그 베트남의 그 삼성전자부터 해서 저임금으로, 그죠? 삼성전자, 저임금으로 많이 착취하고 있어, 저임금. 착취. 베트남 민중을 착취하고 있어, 한국이.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다 뜻인데, 그래서 각자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국주의라면 너는 어떤 뜻으로 말하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제국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네가 말하는 제국주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게 먼저 그걸 물어보면 돼요.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 우리라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 여기 다 사회주의자잖아, 그죠? 우리는 다 막스주의자야, 마르크스주의자. 마르크스와 레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이게 전제가 돼야 돼. 그러지 않고선 말할 필요가 없죠.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에서 말하는 제국주의는 어떤 제국주의냐면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를 말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정치 군사적 지배죠. 정치 군사적 지배. 정치 군사적 지배니까 영토 식민지. 영토를 완전히 식민지처럼 장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식민지. 조선처럼 형식적인 주권만
있지만 자기 주권 행사하지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대리 정권. 더 심하게 말하면 꼭두각시 정권, 괴뢰 정권이라는 거죠. 괴뢰 정권.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 정치 군사적 지배.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한 영향관계는 아니라는 거야. 단순히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너무나 많죠, 그죠? 정치적 영향 미치는 건 너무나 많아. 우리가 그게 아니라 정치 군사적 지배를 말하는 거죠. 이런 정치적 군사적 지배. 그 다음에 경제적 목적이죠. 상품 수출 혹은 금융 수출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제국주의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특정, 그죠?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 정치, 군사, 경제적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베트남에 값싼 임금, 저임금을 활용하는 사람이 한국만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많아요. 바로 그거요. 그래서 한국이 베트남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경제적인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거기서 이익을 얻고 있지만 그 베트남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야. 그래서 레닌은 5가지 표지를 했어요. 상품과 자본 수출, 이런 기본.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제국주의에서는 금융자본의 우위. 금융자본이 상품 수출보다 더 우위라는 거야. 상품 자본보다. 그 다음에 특정 시장이죠. 특정 시장에 대한 어떤 독점적 지배. 영국은 미국 식민지를 독점적 지배했잖아. 그죠? 이런 독점적 지배하는 거.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민지 형태. 아까 말했죠? 영토적이죠. 영토적 혹은 군사적, 그죠? 정치적 지배. 그 지배 관계는 세 가지야. 그 레닌의 책에 보면은 다 나와요. 영토 식민지만 나오는 게 아니야. 반식민지, 조선 말이나 청나라처럼, 그 다음에 대리정권,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설명에. 이런 형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제국주의는 이렇게 좁아. 우리가 말하는 제국주의는 좁게 해석한다. 그럼 왜 좁게 해석할까? 왜 제국주의를 좁게 해석할까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 우리 사회주의자죠. 사회주의의 목표는 뭐야?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거죠? 자본주의를 타도하는데. 그런데 이 자본주의를 타도하는데 자본가는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죠? 세계에 자본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핵심 자본주의 국가죠? 이걸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제국주의 국가. 이 제국주의 국가와 투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쁜 놈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핵심 자본주의 국가인 제국주의 국가와 투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떤 나라 하냐 그러면은 오늘날 보면 미국을 1등으로 하고 있죠. 그죠?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고 그 일당들이죠? 그 일당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놈들, 그 일당들. 그래서 적을 자본주의의 수계, 자본주의의 개수죠? 우두머리를 상대로, 그죠? 집중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서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야. 레닌도 마찬가지지, 1, 2차 대전 때. 나쁜 놈하고 싸우기 위해서 제국주의라는 단어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반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자본주의.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게 누구야?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고 그 일당들. 그래서 우리는 제국주의를 막스레인주의에서는 좁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